안녕하세요. 우리가 몸을 낮춘다는 말은 한나라 동중서 춘추벌로 통국신에 등장합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인자하고 현명하기에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욕심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니 지극히 옳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역시 스스로 몸을 낮춰야 지극히 현명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자신을 낮추는 마음가짐은 군자, 나아가 성공한 사람이 갖춰야 할 도덕적 소양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는데, 특히 겸손함은 전통사에서 높이 평가되는 미덕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평소 열심히 단련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소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수련하다가 절호의 순간에 실력을 드러내며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들 중 대부분은 상당한 인격적 소양은 물론 뛰어난 교양과 지식, 능력마저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누리며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법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할 경우 자칫 자기 비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겸손과 자기 비하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겸손함이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과시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살며시 물러나 있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신의 실력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 혹은 판단이 부족할 경우 과감한 일처리나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의 좌절만으로도 크게 풀이 죽어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요. 겸손함과 자기 비하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겸손함이 자기 비하로 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비하를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에게는 발전의 기회는 물론 성공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자기 비하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자아의식이 부족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면 자신의 이미지나 능력, 성격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의 장점과 비교하며 자신을 남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기 쉽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고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진목공을 설득한 의미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BC 645년경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여기서 진나라는 같은 진나라가 아니고 한문이 틀리죠. 진나라와 진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같은 진으로 쓰지요. 이름이 같은 나라지만은 한문으로는 틀린 각각 다른 나라인데, 두 나라의 전쟁 중에 한 진나라가 패하자 그 나라의 국군인 그 해공을 포로로 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진나라의 목공은 진나라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심했지만 해공을 석방해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줄곧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다른 진나라에서 의미생을 사신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미생은 사신으로 가서 진나라의 내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느냐는 그 진목공의 물음에 의미생이 잔뜩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서로 이제 평화를 구축하고 싶지만은 이 진나라의 국공인 해공을 석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호로로 잡아온 진나라 석방화 문제에서 고심을 하고 있던 목공이 음이생을 맞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음이생이 어두운 얼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정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할 따름입니다. 국군을 잃어 부끄럽다며 일부 소인배가 태자를 세워 국군을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들이 국군을 아끼는 마음이 대단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저 진나라의 은덕에 감사드릴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국군이 돌아오기를 모두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나라에 함부로 굴고 못된 심보를 품었기 때문에 진나라에서 결국 국군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인배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 관용의 미덕을 아는 군자들은 국군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계시지요. 진나라가 줄곧 은혜를 베풀고 덕을 쌓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진나라의 대표로 나선 음이생은 비굴하지도 그리고 뻣뻣한 자세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군자와 소인배 사이의 논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귀에 거슬리지 않게 해공을 돌려달라고 진나라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몸을 낮추면서도 결코 자신을 비참한 수준까지 끌고 내려가지 않음으로써 목공이 해공을 풀어주기로 결심하는데 일조한 것이죠. 현대사회가 발전하려면 자기 비하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적절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자신을 적시에 팔아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찾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가장 우수하거나 혹은 가장 뛰어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쁘거나 가장 뒤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항상 단속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되 비굴하지도 혹은 오만하게 굴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능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해도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고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지금의 약점에 발목 잡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발판을 삼아 더 빨리 성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감과 자기 비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겸손하되 지나치게 몸을 낮추지 말고 겸손해서는 안 될 때 과감히 자신의 능력을 뽐내라는 것이죠. 자신을 적극적으로 팔 줄 알고 거침없이 자신을 자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할 땐 겸손하더라도 자신의 장점을 뽐낼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뽐내서 자랑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적절한 균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